저탄고지 키토제닉에 항상 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네. 지속 가능하지 않다. 탄수화물 끊고 어떻게 계속 오래 사냐. 끊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살면서 잠자기 싫으면 안 자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죽어요 빨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사람이요 처음엔 내가 어떤 데 갔는데 재미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왜 못한다고 얘기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버젓이 불구덩이를 가면서 뜨거운 걸 느끼면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해버려요. 아니 나한테 돈 주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이렇게 유튜브 올려주는데 그냥 당신 그냥 그렇게 살아. 못하면 하지 마. 왜냐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좋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끊기예요. 사람 끊기. 저는 인맥 관리 완전 잘해요. 왠지 아세요? 아니 나 좋다는 사람인데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요? 그거 에너지 소비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 구독자가 75,000인데 그냥 재팬 거기서 750명이면 먹고 살아요. 다 잘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놔둬요. 안 끌고 가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자꾸 해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더라고요. 무관심이요. 절대 무관심이요. 악플 100번 달아보십시오. 제가 댓글 달아주나.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를 알고 해보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평생 사냐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8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건강에 관심 많은데 안 좋은 걸 8년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간헐적 단사가 안 좋은데 11년 동안 이러고 있겠냐고요. 저는 11년 전보다 지금이 몸이 훨씬 건강하고 8년 전보다 지금 몸이 훨씬 건강한데. 나이는 많아졌지만. 네. 제가 작년에 먹은 약이 판코레이 하나하고 쌍화탕 하나가 먹은 약이 전부입니다. 진통제 다다달 먹고. 저는 건강의 기준점은 딱 하나로 생각해요.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아무리 몸이 좋아도 병원에 자주 가고 약을 먹는다면 당신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쵸. 당신이 변비약을 먹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고요. 수면제를 먹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고요. 소화제를 먹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약을 안 먹는 게 건강의 척도입니다. 근데 제가 11년, 8년 동안 했는데 약을 거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건강하죠? 그전에는 달고 살았습니다. 저희 활명수가 집에 쌓여 있었고요. 근데 소화제부터 역류성 식도염 약부터 그러니까 저는 해보고 최소한 7개월은 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가 7개월을 산대요. 만들어져서. 그러면 7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거거든요. 하나도 안 남아있는.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7개월만 자라면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7개월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좋은 기준점인 것 같고 되게 네. 와닿는 말이네요. 왜 당화혈석사 3개월이잖아요. 네. 적혈구 3개월 산대잖아요. 그럼 새로 생기면 혈이 안 붙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늙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치면 나이 먹으면 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야 돼요. 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건 당신이 관리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안일하게 말하는 게 난 늙어서 그래. 아니요. 니만 늙은 거야. 그럼 50대 다 아프면 아놀드는 멀쩡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이거 듣고 나 정신 번쩍 들이면 당신은 성공한 거고 악플 달면 당신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방송에 나가도 악플 달릴 각오로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 때문에 살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뼈 때리는 말을 딱 받고 나 아놀동 말 받고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해볼까?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방송을 나오는 거지 욕하는 악플을 다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을 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고 싶었는데 자극점이 필요했던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나가요. 많이 나가서 말 막 합니다. 괜찮아요. 악플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뭐 테러를 하실 분은 없을 거니까. 굉장히 인류애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키토제닉 저탄고지를 해도 안 빠지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게 얼마를 하고 안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뭐 한 일주일하고 안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7개월 하라고 그랬어요. 7개월. 아, 네, 오늘부터 정하죠. 네, 7개월 세포 다 변할 때까지. 왜냐하면 소화 효소도 있고 소화 세포도 있고 모든 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네. 몸은.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리로 돼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10이면 10에서 끊어질 거니까. 그러면 약한 게 채워져야지 정상화 될 거니까. 네. 과연 그 기간이 얼마라고 안 빠진다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방금 말했던 아놀드 오데스치 꼭 지켜라. 잠 안 자고 네가 저탄고지 한다고 살이 빠진다고? 내 몸은 생존에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데 지방을 쓰겠냐고. 아니 제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쉽게 표현한 게 이소부화예요. 이소부화.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하잖아요. 햇빛하고 바람하고. 네. 바람 열나 세게 불어보세요. 날아가 버리지. 그치. 해는요. 온도 조금씩 올리면 다 벗고 물에서 수영하고 자빠졌습니다. 다이어트는요. 내 몸이 힘들다고 느끼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방 하루에 총 10%도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50% 먹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라고요. 머리가 모자 쓰라고 있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내가 하루에 오늘 이 방송을 보셨다면 적어보라고요. 탄수화물 몇 프로고 지방 몇 프로면 조금씩 늘리면서 바꾸라고요. 살살살살. 아까 대표님이 말한 51%가 지방이 되고 49가 되는 그날까지 조금씩 바꾸라고. 아니 네가 30년 동안 막 살았는데 그거를 몇 개월에 바뀌겠냐고. 최소한. 저는 다이어트는 네 인생의 10분의 1은 투자하라는 게 제 기본입니다. 네 인생의 10분의 1은 투자하라고요. 그래야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 30년 동안 찐 거를 3개월 만에 빼려고요? 도둑놈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아니 최소한 간헐적 단식을 11년을 하고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저탄고지 8년째 하고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8개월하고 나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겪어봐야죠. 키토 레시도 겪어보고 키토 플루도 겪어보고 아 왜 그럴까? 그럼 답을 찾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있으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간헐적 단식하고 진짜 별걸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오히려 폭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왜? 억지로 시간을 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12시간도 하고 어떤 날은 14시간도 하고 어떤 날은 18시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재면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닥터존님이 올리셨던 글에도 이런 게 있던데 16대 8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16시간 채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16시간이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다. 맞아요. 네.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네. 식욕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특히 식욕. 여성분들이 네. 뭐 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식욕을 강렬하게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생리적인 부분은 뭐 그 인슐린 저항성,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없애고 지방 많이 먹고 하면 되는데 심리적인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적게 먹으려고 살찔까봐 적게 먹으려고 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음식을 배 터지게 먹어버리잖아요. 먹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요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래요. 뭐든지. 그러다 보면 나를 알아요. 아 내가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 줄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접시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이쁘게 플레이트에서 요만큼 오래 못 가요. 음식 먹을 때 이쁜 그릇에 덜어 먹으래요. 네가 설거지 해줄 거냐고. 나는 냄비채로 먹을 거라고.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 근데 신기해요. 음식을 많이 꺼내 놓으면 다 못 먹어요. 근데 조금씩 덜어 먹으면 다 먹읍디다. 심리학적인 거예요. 와 많다 생각하면 다 못 먹는다고요. 근데 덜잖아요. 계속 먹어요. 부족하다 느껴지니까. 한번 물을 꽉 채우고 나야지 그 물의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조금씩 채우면 흔적이 안 남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에 푹 넣어요. 그러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거예요. 남자들이요 반주로는 360일을 먹지만 폭탄주 하루 먹으면 일주일 쉬어야 돼요. 질려요. 아주 술 냄새만 맡아도 질립니다. 저도 폭탄주 해봤는데 음식도 한 번 온 없이 먹어버려야지 아 내가 알아요. 제대로 해라. 네. 그래서 아무리 물을 채우는 것보다 물을요 깊은 물에다 담가버리는 게 완벽하게 채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식단을 한번 온 없이 먹어봐야 돼요. 그 대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무조건 음식이 있으면 먹었어야 돼요. 왜? 언제 먹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를 속여야 돼요. 너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심리학적인 거 커요. 그래서 배고픈 장발장은 슬프지만 돈 많은 아놀드는 안 슬프다고요. 안 먹는 거라고. 신사동 오는데 여기 빵집 엄청 유명한데 막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줄 서 있는 거 보고 저 왜 줄 서서 저러고 있을까. 난 안 먹고 싶거든요. 나 저거 빵집 살 만한 돈이 있는데 안 산다고요. 왜? 내가 왜 돈을 먹고 내 몸에 해를 끼치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시간이 걸렸다고요.
요즘에 뷔페를 가면 예전엔 8접시를 먹으면 끝났거든요. 요즘엔 3접시 먹으면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당히 먹으니까 그 기분 좋음이 유지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짜증나더라. 짜증이 나요. 약간 꽉 낀 옷을 입은 느낌이었어. 약간 여분이 있을 때 네. 그게 편함이었어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원 없이 먹어봐야지 내 최대 먹는 양을 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좋은 걸 많이 먹으라고요. 나쁜 걸 많이 먹으면 영양소가 결핍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데 심장을 멈추지 못하는데 뭐 지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걸 멈출 수가 없는데 기껏해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손발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왜 내 거냐고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언제 아는 줄 아세요? 증상이 일어났을 때 알잖아. 요즘에 노로바이러스 엄청 심하잖아요. 요즘에 막 설사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몰라요.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배탈이 났을 때 나 바이러스인가 보다 하죠. 근데 왜 네 거냐고. 얘는 잠재적으로 들어오면 이미 내 몸에 T세포, B세포는 얘들이랑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내 거 아니라니까? 누구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미생물과 나하고 결합해서 사는 거. 미토콘드리아 내 거 아니잖아요. 공동주주다. 그럼요. 세포 내 거 아니죠. 왜냐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새들어 사는 건데 최소한 이 집주인한테 뭔가 좀 해주면서 내가 얻어먹어야지. 맨날 얻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신중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이지 난 죽지 않지만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나는 죽는다고요. 근데 너무 좋은 관점이다. 이게 내 자아가 내 몸에 새들어 산다는 생각, 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저 못 해본 생각인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최소한 8대2 법칙이에요. 80% 좋은 거 먹고 20% 나쁜 거 먹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먹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또.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나 오늘은 먹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먹는데 그럼 되게 신기해요. 세상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좋은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얼중얼이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 자기랑 대화하는 걸 중얼중얼이라 해요. 혼잣말을. 그래서 정신 나가신 분들이 행복해요. 중얼중얼 하잖아요. 중얼중얼. 계속 날 위해 얘기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얼중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오늘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나와 대화를 해야죠. 왜 남하고만 대화를 해요? 저는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정리라 생각해요. 아니 나랑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정리가 돼요? 제가 50을 살아보니까요. 고독을 철저하게 즐기지 못한 사람은 외로워서 죽어요. 몸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자는 3년 안에 다 죽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3개월 괴로워하다가 30년을 산대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서 고독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50이 되면서 철저하게 빨래부터 제가 다 해요. 근데 아내가 해주면 감사하지만 내 건 내가 해요. 왜 음식을 먹는데 내 건데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음식 배달을 시킨 적이 없다고요. 가서 사요. 먹고 싶으면. 얼굴을 보여줘야 좀 깨끗하게 해줄까 봐. 아니 왜 먹는 거를 아니 옷은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줄여 입고 근데 왜 음식은 반품 안 하고 줄여 입지 않고 왜 막 하죠? 그러네요. 네. 공짜로 주나요 음식을? 비싼 돈 주고 먹으면서 왜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는 동네가 되게 오래된 시장 동네거든요. 샤로스길이라고. 처음에 잘 지은 집은요. 50년 되면 리모델링만 해요. 뼈대가 튼튼하니까. 네. 재료를 안 좋은 집은요. 다 부시고 다시 짓죠. 음식을 먹는 건 매일매일 내 몸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순살 아파트가 되는 거 나쁜 모래랑 나쁜 시멘트예요. 여러분이 먹는 건 여러분의 몸을 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한 건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요양병원에 들어서 죽는 날까지 사는 건 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쉽게 먹지 않아요.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건물 지을 때 좋은 시멘트 고르는 거죠. 핑거. 그러면 순살 아파트가 없었을 텐데. 핑거. 사람은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제가 여기 걸어오면서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3만 보 넘게 걸어서 완전 신나요. 오늘 3만 보 걸으셨어요? 네, 오늘 강남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강남역 걸으니까 좋읍디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내가 강남역을 걸어서 신사동까지 갈 수 있다? 행복한 거죠. 택시 탈 돈이 있었습니다. 네, 차를 끌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몸이 행복하면 뭐든지 재밌어져요. 신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가 제일 불행한지. 제가 작년에요.
저는 이제 예전에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가 박살나서 음. 디스크가 파열됐거든요. 네. 허리가 갑자기 아팠는데 집에 누워있는데요. 그날 주식이 폭등이었고 잔고가 5천만 원이 늘었어요. 하루 사이에. 하나도 안 기뻐요. 오. 아프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을 때 가지고 있는 건 유산이 되고요. 밖에 있을 땐 자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는 건 먹는 게 엄청 크다고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맛있다고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의 도너츠를 3,000원짜리 도너츠를 300만 원의 맛을 느끼려면 안 먹으면 맛있어요. 안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참는다고요. 선택적 고통을 즐기는 거라고. 선택적 고통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걔들은 피자 한 번 먹으면 난리 나요. 근데 매일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매번 하는 생각인데 인간이라는 생명체 자체가 결핍에 맞춰서 설계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지금은 결핍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행복을 잃기 너무 쉬운 환경에 우리가 지금 딱 시점에 맞게 태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핍을 쫓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설계된 거랑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디폴트라 행복으로 가게 설계를 했는데 네. 행복이 디폴트니까 결핍으로 가야 되는 환경이고, 맞아요.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은 실천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함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랑 똑같이 사니까 그냥 사는 거고요. 특별한 사람들은 다 선택적으로 특별함을 갖기 위해서 고통을 즐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군대에서 유격받으면 더럽게 힘들거든요. 근데 왜 돈 내고 크로스핏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다쳐가면서 하냐고요. 제 말은. 네. 선택적 고통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요. 돈을 내고 하면 운동이고요. 돈을 받고 하면 노동이라고요. 그렇죠. 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과 노동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바꾸기 때문에 특별함이 생긴다고요. 35년 전에 10만 명당 우리나라 자살률이 9명이었는데 지금 36명이에요. 네. 왜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자살률이 높아질까? 살기 좋은 세상이어서.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더 힘들 세상에 사는 거 아닐까요? 너무 많이 알면 불행해지잖아요. 불행해져요. 그거 아세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늑대가 개로 바뀐 거잖아요. 네. 우리가 키우면서. 네. 똑똑한 놈들은 다 죽이고 멍청한 애들만 키워서 개가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늑대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인데. 그래서 개기는 놈부터 다 죽였어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우리가 가축으로 만들 때 싸움 잘하는 놈들을 다 죽이고 온순한 놈들만 계속 키워서 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면 좀 특별함이 생겨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야만 하죠.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사는 건 그냥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몸이 좋거나 어떤 일에 특별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몸으로는 되게 특별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통을 즐기면서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괴롭지 않다고요. 괴로우면 오래 못할 거죠.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앞으로 20, 30년, 40년 후에 아놀동 살아있으면 보세요. 죽으면 못 보니까 40년 후에 살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세요. 제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왜? 저는 그 길에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3가지 루틴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자기개발 8시간. 거기에 운동과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는 거. 귀찮아요. 시켜도 되는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선택적 고통을 선택한 거라고. 꽃무늬 장부학원이 들고 가서 직접 고른다고요. 배달시키면 아무거나 줄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고른다니까요. 내 몸속에 들어갈 거니까. 근데 그게 귀찮으면서 의무가 되기 때문에 가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먼 재래시장까지 걸어가요. 걸어가요. 어떤 날은 들고 오다가 무거워서 짜증나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소중한 걸 알면 돼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귀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제가 건강해야 돼요. 왜 우리
황제 다이어트 애킨스 박사님 죽고 나서 말 진짜 많았잖아요. 고기 먹어서 죽었다 맞아요. 뭐 네. 했다. 그분이 아내와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나 그런 거는 고려하지 생각 안 하고 않고. 일단 죽으면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죽으면 살아서 증명해야 되는. 네, 간단 키토 조졌다고 얘기할 거니까 저는 90,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살 거예요. 사고사 아닌 이상은 병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 죽을 거예요. 제가 초입에 시작할 때 바디 해커 뭐 이런 걸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행복한 남자로 소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행복해요. 듭니다. 되게 신기한 게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돈을 자꾸 생각하면 돈이 안 모여요. 다이어트도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요. 일상으로 끌고 들어와야죠. 이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고파져요. 왜냐하면 네. 생각의 법칙이 있잖아요. 생각하지 말라면 생각이 난다니까. 코끼리. 네? 배꼽 이런 거. 그쵸.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몸에 좋은 거를 최대한 넣어주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돈 하니까 돈이 안 모이다가 생각을 안 하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웃긴 얘기 한다면 제가 최근에 주식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거. 저 주식에서 주식 방송도 나가세요? 네. 오. 근데 주식하고 몸 만들기랑 똑같은 거 아세요? 전 주식을 안 해서. 보세요. 주식은 처음에 돈을 따죠. 그럼 100%다 잃어요. 도박 같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잖아. 다이어트 처음에 성공하면 안 돼요. 요요를 자꾸 겪어보면 겹겹이 쌓이잖아요. 제가 딱 올해가 3년째 주식이거든요. 8천만 원을 잃었거든요. 제가 왜 고수하고 하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고수는요, 손절을 잘해요. 손해봤을 때 빨리 팔아요. 근데 하수는요, 못 팔아요. 죽어도 못 팔아요. 그리고 조금 오르면 팔고요. 고수는 끝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팔아요. 보세요. 다이어트는요, 다양하게 하다 보면 내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도 해보고,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다 해보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 짜집기를 하면 내 거예요. 그러네요. 경험이잖아요. 네. 경험이라고요. 제가 그 주식 방송 할 때 저한테 8천 잃었다고 그 사회자가 저를 되게 놀렸어요. 제나세스 날라갔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년을 8천을 나누니까 한 달에 11만 원이던데 난 11만 원 내고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벌 수 있는 돈은 8억이 될 수 있고 80억이 되고 800억도 돼요. 수업료. 다이어트는 경험이라고요. 당신이 요요 왔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요요가 오잖아요. 보디빌더들은 맨날 요요 겪는 거 아니에요? 시즌에 91kg, 비시즌에 130kg. 저 그렇게 10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30kg가 빠지고 늘고. 바디빌더들은요, 자기는 벌크업 한다고 이제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벌크업이에요.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벌크업도 식단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클린한 거.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들은 벌크업 기간에도 일반식 안 먹어요, 잘. 그렇죠. 완전 클린하게 먹죠. 빈 거? 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최고는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최고예요. 기록 경기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같은 기록을 오래 세우니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잘했대 못했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3일 잘하면 하루 먹어. 그래도 3일을 잘했잖아.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요요를 겪으라고. 그리고 다시 3일 하고 그러면 그게 4일이 되고 그게 5일이 되고 그게 6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잘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면 다 타고났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탄고지도 해보고 간헐적도 해보고 다 해보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게 생기는데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말하는 가공품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하지 마라.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제가 꼭 그건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자연식품으로 먹는 건 탄단지 비율 네 맘대로 한 번씩 해봐서 바꿔봐라. 그리고 건강하다면.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바꿔봐라. 당장 큰 피해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이라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 있죠, 실패. 내가 성공하면 그거는 추억이 돼요. 내가 언제든지 성공하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시도하다가 지금 내 모습이 좋으면 그때 지금까지 지나온 거 다 재밌어요. 아, 내가 그때 좀 바보였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데 선생님은 두려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걸어온 길에서 겪은 게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비슷한 걸로 경험을 많이 하고
뭐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되게 행운이라고 감사히 여기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런 소중한 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 다양한 경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저는 정신력에도 좀 타고난 내구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구도를 타고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좀 두려움이 없이 정신적으로 강한 상태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유영만 형님이 말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마주침을 자주 해야 깨우침도 생기고 뉘우침도 생긴대요. 다양한 다이어트를 마주쳐 봐야 거기서 내가 잘못된 거랑 내가 잘한 걸 느끼죠.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안 떨려요? 왜 배가 안 고파요? 왜 먹고 싶은 게 없냐고요? 이겨내는 거라니까요. 이겨내다 보면 익숙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학주가 너무 무서웠는데 학생부실에서 자주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제가 학생부실 처음 갔을 때는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더니 1년에 365일 중에 반 이상을 학생부실에서 보내다 보니까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학주예요. 보세요. 처음에 무서웠다고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제가 반성문을 쓰는데 제가 좀 책을 6권 썼으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좀 글귀가 있었겠죠? 네. 연애 편지를 정말 잘 썼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문 쓰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럽디다. 너 그렇게 나쁜 아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자학하지 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요. 반성문을 쓰다 보니까 너 그렇게 나쁜 애 아니래요. 그럴 수도 있어. 때릴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은 별로야.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없을 때 이걸 하잖아요. 다 모든 선생님이 욕했어요. 몸뚱아리 키워서 뭐 할 거냐고. 한 선생님만. 야, 너 근육 붙으니까 진짜 멋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이런 제 말에 인생이 바뀐 사람을 원한다고요. 다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파동일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어요. 의미심장이라는 건 의미가 심장에 박혀야 의미심장이 돼요. 근데 내 말을 흘려보내면 파동이고 파장이잖아요. 근데 내 말이 여기에 딱 꽂혔어. 입자로. 위치가 정해진.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해요. 맨날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파장이고 파동이에요.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이 내 뼈에 딱 꽂혔단 말이에요. 내가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몸을 보고 딱 꽂혔잖아요. 지금의 아놀드용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영화를 볼 때 멋있다. 와, 총 잘 쏘네. 그 사람은 총을 본 거고 저는 그 사람의 몸을 봤잖아요.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소리 하네. 악플 달면 그냥 악플 달고 계시고요. 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악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하나 꽃댄들 이 풀밭 꽃밭대리 너 꽃대고 나 꽃대면 언젠가 이 풀밭은 꽃밭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제가 건강전도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62세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하시고 57세. 가장이 무너지며 가정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방송을 보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자기의 건강 때문에 가족에게 행복이 무너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면 저는 계속 할 거라고요. 악플 그런 거 두렵지 않다고요. 그냥 악플 달고 싶으면 계속 달아요. 어차피 조회수는 더 많이 나와. 악플을 많이 달수록 조회수는 많이 나오니까 달라고. 감사하다고 조회수 늘려주셔서.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나 진짜 뭔가 변하고 싶다. 당신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변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 하는 거라고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되면 인생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당장 걷기라도 하십시오. 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고 그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선한 영향력 맞잖아요. 제가 죽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일단 너무 인류애가 있으시고 그 본인의 삶을 바뀐 뭐 계기가 엄청 강력하신 것 같고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아버지가 젊으신 나이에 암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키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되는 부분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궁금한 거? 하여튼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고 운이 좋게 그 얘기를 듣고 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들어도 안 바뀌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못 듣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게 겹쳐 보이냐면 미국에서 부잣집에 태어난 친구는 평생 부유하게 살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냥 재수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맞아요. 태어나면 평생 고통받다 일찍 죽잖아요. 뭐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성공은 80%가 운이래요.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연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다가 경영학을 공부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경영학 교수가 된 분이 TV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50%가 국가예요. 국가. 자기 집에 식모로 있는 필리핀 여자아이 천재래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다 한대요. 근데 걔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식모가 됐잖아. 50%는 국가. 그 다음에 30%는 유전과 환경.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축복이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이번 생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을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난 안 돼. 엄마 아빠 유전이야. 나 당뇨? 유전이야. 아니요. 쌍둥이들을 분리시켜서 키워보면 환경이 다르면 암이 없는 애도 암이 생기고 당뇨가 없는 애도 당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버지 암을 봤잖아요. 저는 암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 명료해요. 암을 걸리지도 않을 거지만 걸려도 저는 암을 수술하진 않을 거고 치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암세포는 내 몸의 세포가 암이 된 거지 밖에서 들어와서 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가 울 때요. 왜 울어 하면 얘는 계속 웁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해주면 괜찮아져요. 암은 죽이는 게 아니라 달래준다고 생각해요. 암은 내가 버티다 못 버텨서 제발 날 살려주라고 하는 내 몸의 신호라 생각해요. 아내가 너무너무 착했는데 내가 매일 술 먹고 때렸을 때 대부분 분요. 여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건 다 신랑을 죽이는 이유는 맞다 살려고 죽이는 거예요. 살인은 그렇게 돼요. 대부분 살인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이 생겨요. 되게 웃기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화가 잘 안 난다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날 돌아봐 달라는 몸의 신호인데 그냥 귀찮다고 잘라? 죽여? 절대. 저에 대한 암의 생각은 그거예요. 제 주변에 가끔 암 환자들 오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수술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때 하기 싫대요. 그러면 시기 바꾸고 우리 6개월만 제 말 듣고 운동하고 다시 재검 맞아보면 대부분 작아져요. 암은. 제가 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20년 동안 암 공부를 했어요. 저 암 학회 이런 데 진짜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하루에 5,000개씩의 깨알만한 알이 생기고 1cm까지 자라는데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신호가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신호를 줘요. 몸에 뭐 뽀드락지가 난다든지 신호를 주는데 개무시하잖아요. 약으로 그냥 누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이 불멸의 세포가 뭔데요? 암이잖아요. 숙주가 죽어야 같이 죽는 게 암이잖아요. 암세포의 유전자를 찾아내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불멸의 세포잖아요. 숙주가 죽어야지만 죽어요. 걔는 안 죽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요. 암은. 그걸 어떻게 잘라서 죽여요?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했다고요. 암으로 해갖고 살았다고 하는 거는 가짜 암일 뿐이에요. 진짜 암은요. 자르는 순간 전이가 되잖아요. 전이가 왜 되는데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를 잘라놓으니까 그때 아싸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랑 코드가 잘 맞는 의사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울었어요. 제 앞에서. 자기가 현대의학에서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해가지고 100% 중에 1% 살고 99%가 죽었대요. 근데 알았대요. 자기가 살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암이 아니었고 유사암이었고 진짜 암인 사람은 다 죽었대요. 전이 돼서. 왜 멀쩡한 데 있던 암이 이런 데 다 퍼지냐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포기하고 일본에 가서 자연치유학을 5년 동안 공부한 암 의사 전문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힐라그온이라고 병원을 해요. 봉은사 옆에. 그분이요. 의사들은 환자 죽은데 안 갑니다. 자기가 죽였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서 염을 해줘요. 말기암 환자들이 와요.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줄 테니까 매일 놀러 오세요. 매일 놀러 오세요. 여기서 죽어요. 제가 같이 있어줄게요. 외롭지 않게. 그래서 마지막 염을 해준대요. 근데 대부분 포기한 사람들이 살아요.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다 살아요. 왜요?
달래주면 된다고요. 달래주면.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면 돼요. 냄새 나잖아요. 내 행동 자체가 잠 안 자고 안 좋은 거 먹고 어떻게 건강해요. 건강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또 그러죠. 의사도 아닌 가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안 걸려도 치료 안 하고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럼 빨리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어떤 친구가 악플 달았는데 얼굴 보니까 빨리 생겼다고 썼더라고요. 그래 100살까지 살아볼 거니까 두려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때고 전 내일 죽는다 해도 별로 안 슬퍼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내 영혼이 깃들어 사는 집이니까 최소한 내 집이니까 왜 사람들은 몸을 숙박업소 같이 이용하죠?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네. 호텔에서는 신발 신고 잘 안 들어가는데 모텔에서는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막대한다는 건 내 몸은 사골세고 모텔이에요? 자기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집이 깨끗할수록 신발 못 신어요? 들어오면 막 들어가죠? 그쵸. 내가 음식을 막 먹으면 내 몸도 막 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내 집인데 왜 사골세 같이 사는지 왜 남의 집 같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집이잖아요. 내 거. 보세요. 몸집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네요. 단어가. 유주택자. 태어날 때부터 유주택자. 그래서 저는 집이 있으니까 다주택자. 몸집이라고 하잖아요. 왜 몸집이라고 할까요? 몸집이래잖아. 태어날 때부터 몸집을 갖고 있어요. 몸집이 크다? 작다?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물어보는 네. 건데 선생님 되게 유심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싫어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관점을 갖게 되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 아버지의 죽음부터 어머니의 죽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다는 친구의 죽음, 최근에 사진작가 제 후배의 죽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 새로운 게 생기니까. 계획이 없는 게 진짜 계획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고 그냥 몸이 좋아서 단순하게 몸을 만들다 보니 운 좋게 시합을 나가게 되고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암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기능학을 알게 되고 또 TV를 보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한번 해보니까 또 여기 왔고 삼겹살 먹어도 살 빠진다는 걸 보고 또 그냥 먹다 보니까 책을 썼고 제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약간 돌아가실 때 잘 놀다 갑니다 하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약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도 행복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겐 통증은 신이 준 선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날 돌아보게 해주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플까? 그 답을 찾으면 덜 아플 거예요. 왜 살이 찔까? 왜 내가 식욕이 늘까? 왜 내가 배가 고플까? 왜 내가 짜증이 날까?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 남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왜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병원 가서 물어보냐고요. 나잖아 나. 웃기잖아요. 나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답을 해요. 그래서 저 중얼중얼 잘한다니까요. 너 오늘 왜 행복해? 나 오늘 틴키터 촬영 가잖아. 야 거기 하면 또 악플 많이 달리겠다. 괜찮아. 괜찮아. 달라고 해. 아무 문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행복해요. 내가 이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대표님과 저거 마주보고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살면서 몇 명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인연 때문에 또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완전 재밌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가온다고 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갑을의 관계는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대통령이 올해도 내가 안 가면 내가 갑인 거야. 아니 가봤자 국수밖에 안 주는데 내가 거기까지 뭐하러 차 타고 와서 국수를 먹냐고. 안 가면 돼. 웃기죠? 사람들은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 가만히 있으면 오는데. 근데 내가 좋으면 가야지. 되게 신나게 왔다고요. 기대했다고요. 나 탱키에서 촬영 가는 날 기대했단 말이에요. 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생기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전할 수 있잖아요.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이 보고 우리 채널 나오죠. 가서 하는 거지.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건강을 잃어서 가정이 망가지는 거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힘을 갖고 싶은 거고. 엄청 행복해요. 욕하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욕하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보면서 참 행복은 결국에 그냥 주체적 삶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게 좀 그럼요. 느껴지고 음.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존중하고 나만 잘 컨트롤하고 그러면 그냥 앞으로 계속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들으면서. 맞아요.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 일본의 유명한 대기업 오너가 실한데 일본의 가장 큰 호텔 정식당에 외국 주방장 셰프가 와갖고 미슐린 셰프가 와서 스테이크를 구워준데 반을 남겨서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셰프는 맛이 없나 보다 하고 했는데 미안하네. 나는 이걸 다 생킬 위가 안 된다고 그랬대요. 보세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면 행복한 거라고. 행복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는 것도 내가 선택한 행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그러면 나쁜 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악도 존재해야 돼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의 비율이 필요하죠. 비율.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적당히 나쁜 건 적게 먹고 좋은 거 먹으라고요. 8대1로. 네. 최소한 학교에서 80점 반평균 하면 욕은 안 처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최소한 내 몸에 한테 혼은 나지 말자고. 같이 사는 거니까. 왜냐하면 잠을 들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저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생각해요. 모든 우리 몸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잠을 재워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영양이 결핍돼서 죽는데 잠이 와요? 생존이라니까요. 생존. 내 몸은 자율신경은 생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영양 결핍되면 불면증이 100% 생긴다 생각해요. 100%예요. 왜냐하면 야생 코끼리를 보잖아요. 야생 코끼리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채 못 자요. 먹을 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해서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밤새 먹을 걸 찾아놓고 거기서 먹고 잠을 자요. 그리고 또 이동이에요. 근데 동물원 코끼리는 엄청 잠을 많이 자요. 왜? 사육사가 시간 맞춰 음식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에 영양이 결핍되면 잠이 온다고요? 우리가 하루에 20가지 영양소를 먹어야 된대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도 있고 네. 거기에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이 결핍되면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그 20가지를 채우려면 우리 지구에 존재했던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식품에 다 들어있는 거 맞거든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저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그들의 영역이지만 저는 제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 할 얘기는 다 하고 다닐 거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방송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해커가 왜 좋냐면 단지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100% 느끼는 거예요. 실험. 100%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어떨 땐 나쁜 걸 먹어보고 아침에 컨디션을 100% 재본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먹어본단 말이에요. 한 번씩. 좋아요. 안 좋으니까 피하게 돼요. 아니 한 번 만나는데 안 좋은 사람을 계속 보고 싶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매력이 뭔데요? 그 매력이라는 건 다양성을 갖고 있잖아요. 음식도 매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매력이라는 건 쓰면서 닮는 게 매력이잖아요. 단맛만 있으면 매력이 아니에요. 오묘한 맛은 커피가 5가지 맛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중독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식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호불호가 많이 갈려도 내가 능력만 된다면. 그러니까 음식도 본인이 나쁜 음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덜 아픈데 내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요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저희 동네 관악산이 있는데 등산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산림이 망가지면 걔들한테 영양제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입산 통제시키면 알아서 1년이면 자생하듯이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산도 그러는데 이 오묘한 몸이 약으로 해결될 거라? 약은 증상을 억제시키고 차단시킬 뿐 치료는 절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서